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시장 이론 중에서요. 구절에 해당하는 독점 기업 규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독점 기업과 관련된 규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독점 시장 하게 되면요. 우리가 시장의 어떤 가격 지배력을 통해 가지고요. 생산량을 줄이면서 소비자의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더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일부러 줄여요. 정부가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독점 그러면 안 돼. 생산을 좀 늘려.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주로 이제 규제하게 되는 게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가격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가격 규제. 자, 가격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P를 MC에 맞춰서 가격을 설정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효율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뒤로 갈 때 다시 할 건데 자, 자연 독점 하에서는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긴 한데 손실이 발생해요. 그렇게 돼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살펴볼 거예요. 우선 그 전 단계로 독점 기업에 대한 제너럴한 어떤 규제 살펴봅시다. 자, 독점 기업에게 이거는 난이도 쉬운 개념이에요. 개념만 잡으시면 돼. 일정에게 정액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때 독점 기업의 적절한 대처 방안, 이건 뭐냐면 생산량이 과연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정액세를 부과하는 건 이게 바로 뭐냐면 생산과 관계없이 텍스가 뭐 100원 이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생산량 Q와 관계가 없어요. Q와 관련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어.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이윤세랑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게 이윤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독점 기업이 텍스를 부과했어요. 이게 100 이렇게 부과했다 합시다. 되게 재미난 게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한데 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객관식에서 되게 쉽다는 것이고 직접 계산을 할 때는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윤국제 생산량을 결정해요. 이렇게 얘는 생산량과 상관이 없는 거 이해되십니까? Q는 여기 생산량과 관련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생산량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생산량으로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TR을. 그리고 생산량으로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TC를. 그렇게 되면 얘는 미분하면 빵인 거야. 미분하면 얘 빵이야. 그래서 요거를 빵으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윤국대 산출량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MR이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MC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MR 이꼴 MC가 빵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윤국대 산출량은요. MR 이꼴 MC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생산량은 변함이 없고요. 생산량이 변함이 없으면 독점의 이윤국대 가격도 변함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우리가 이윤세를 부과하거나 정액세를 부과할 때는 생산량은 그대로다. 아셨죠?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292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난이도를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는 건데 문장이 좀 길어가지고 중으로 했어요. 문장이 길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기업 갑은 K 상품을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해서요. K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돼 있어요. 자, 수요 곡선이 직선이라는 거 잘 보세요. 그리고 우하향한다라는 거 잘 보세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K 상품은 일정한 한계 비용으로 생산하는데 정부가 K 상품에다가 판매세를 부과한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때 갑의 한계 비용이 20% 상승했어요. 자, MC가 20%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한계 비용의 상승분을 소비자와 기업이 각각 얼마씩 부담하겠는가? 여러분 이거는 암기하셔도 돼요. 한계 비용이 일정해요.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 자, 우선 잠깐 보세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하면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어야 돼요.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여기다가 MC가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Q가 이렇게 있는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요. 그때 MR 곡선은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MC가 일정해. 여기 보셔야 돼요. 일정해. 일정한 한계 비용 곡선 이렇게 있어요. MC. 자, 이랬을 때 독점 기업이 여기 보시면 20%의 한계 비용 상승만큼 세금을 때렸어. 자, 그러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여기서 먼저 결정되고요. 그때 여기 대응되는 만큼 여기가 제로라고 할게요. 가격이 이렇게 P0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독점 기업이 이렇게 MC를 올리는 만큼 텍스를 부과했어요. 이렇게 부과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살짝 보시면 MR 이꼴 MC가 같아지는 점이 이윤극대 산출량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1 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P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색깔을 바꿔서 볼까요? 자, 세금을 때린 건 이 크기잖아. 이 크기가 이 높이가 텍스예요. 이 높이가 텍스야. 텍스. 근데 가격은 요만큼 올라가잖아요. 이만큼. 딱 봐도 어떻게 되냐면 딱 절반 올라가요. 아시겠습니까? 만만하세요? 할만하세요? 여기 보시면 텍스 올라간 거에 딱 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갑니까 하면요. 이게 그냥 딱 절반 올라간다. 암기해 두세요. 아셨죠?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직접 계산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딱 절반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조세의 딱 크기에 조세 크기에 절반만큼 상승합니다. 절반만큼 상승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소비자가 딱 절반 부담하고요. 생산자가 딱 절반, 반반 이렇게 부담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100원 때리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절반인 50원 올라가니까 생산자가 50원 부담하고 소비자가 딱 50원 부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독점적으로 생산한다 했을 때 세금 폭탄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한테 그걸 덤탱이로 다 씌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정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295번. 이거 난이도 이것도 약간 중간으로 해놨는데 좀 한번 계산 문제를 해서 했었는데 이거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어느 재화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재화를 생산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 기업의 이윤 함수가 이렇게 비용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러너 지수는 여러분 러너 지수 기억나십니까? 러너 지수는 L이라고 쓸게요. 아니 독점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러너 지수가 있고 힉스 지수가 있는데 러너 지수는 자, 시장에서의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얼마나 높니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게 러너 지수예요. 아셨죠? 그럼 요거를 아로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탄력 성분의 1로 바꿔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하면 이게 바로 힉스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힉스의 지수다 이렇게요.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Q가 이렇게 있고 여기 P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 P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요거 100 마이너스 Q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MR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은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MR 이렇게요. 그러면 100에다가 마이너스 기울기 2배 가파르기 때문에 E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한계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보시면 한계 비용은 이렇게요. 총 비용을 미분하면 돼요. Q로 22인 거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MC가 2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20이야. 그러면 이온국대 산출량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C와 MR이 같아지는 데서 이온국대 산출량이 결정이 되죠. MC에서. 자, 그러면 MR이 100-2Q 되고요. MC는 20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이거 임으로 EQ는 100-20이니까 80이 돼요. 80이 돼요. 자, Q는 얼마야? 40 이렇게 돼요. 자, 여기 MR 이꼴 MC에서 같아지면서 먼저 독점 생산량을 40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 시장에서의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디맨드 곡선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서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40을 디맨드 곡선에 집어넣어. Q40을 집어넣으면 P는 6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MC는 2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러너 지수 요거 다시 생각해 봅니다. P 얼마? 60. MC는 얼마? 20. 자, P 얼마? 60. 요거 계산하시면 되지. 자, 6분의 4네. 그러면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할만하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연 독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독점이라는 것은요. 이게 독점은 독점인데 자연스레 독점이 되는 거예요. 내추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추럴 모노폴리 이렇게 얘기해요. 모노폴리 이렇게요. 자, 이 자연 독점이라고 하면은요. 생산량을 증가시켜요. 생산량을 증가시. 자, 이때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거야. 에버리지 코스트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대규모의 대량 생산할 때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야. 평균 비용이 하락하면 조금 더 들어갈게요.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과의 관계라고 하면 평균 비용보다 한계 비용이 더 낮은 상황에서 그랬을 때 평균 비용이 떨어지게 되네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얘가 Q가 됩니다. A씨가 이렇게 우하향해요. 이게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M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MC는 밑에 이렇게 내려가요. MC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됐죠. 뭐 이게 자연 독점이 되는 거야. 이때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수요 곡선이야. 독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경우에 됩니까 하면 초기에 고정 투입 비용이 엄청나게 큰 경우야. 투입 비용이 큰 경우 이렇게요. 언제 초기에 고정 비용이 굉장히 큽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도라든가 전기 이런 거 있죠. 전기, 가스 이런 거 있죠. 공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규제할 때요. 미리 힌트를 말씀드리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한다 할게요. 이게 D가 바로 뭐냐면 P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P랑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한계 비용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야. 그래서 한이라고 쓸게요. 효율적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해요. 그래서 규제를 해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이렇게 합니다. 비용 가격 설정 이렇게 책정을 해요. 그럼 이때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데 근데 문제는 뭐다?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효율적인데 손실이 이만큼이 발생하는 거야. 이만큼이 발생해요. 여기 나와 있는 만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평균 비용 가격 설정 같은 걸 통해서 이 손실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서 볼게요.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연 독점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뭐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증가한다? 뭔 소리야? 하락한다 이렇게 해야죠. 평균 비용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걸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자연 독점 기업이 부과할 가격을 한계 비용과 일치시키도록 규제한다면 여기요 가격을 한계 비용과 일치시키도록 규제한다면 P가 MC랑 같도록 이렇게 규제하는 거야. 그러면 이 독점 기업은 양의 이윤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음의 이윤을 얻게 돼요. 음의 이윤을 얻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제적 효율성. 아, 이건 맞아.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요거는 맞아요. 다음에 3번. 자연 독점 기업이 부과할 유혹이 틀렸어요. 자연 독점 기업이 부과할 가격을 평균 비용과 일치시키도록 한다면 가격을 AC와 일치시키도록 한다면 자, 그러면 이게 P가 AC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P가 AR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윤이 TR과 TC가 똑같아서 이윤이 빵이 됩니다. 이윤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손실은 제거돼요. 손실은 제거된다라는 거 그거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원의 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맞아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자, 자연 독점 기업이란 생산에 필요한 이거는 뭐 말장난이죠. 자연 자원을 독점하는 기업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규모의 경제로 인한 우리가 전기, 가스, 수도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자, 규제 완화 정책으로 자연 독점 시장에 여러 기업이 진입해서 서로 경쟁하도록 하면 안 돼요. 여러 기업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봐. 우리나라에 한전이 막 두세 개 있고 사실은 개방 경제가 돼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게 여러 개 있어도 괜찮은데 그렇게 커다란 게 여러 개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시장의 수요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게 돼요.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산을 할 때 평균 비용이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요. 자, 만약에 내가 100개, 200개를 생산한다고 할게요. 그럼 200개를 한 번에 생산하게 되면 A씨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이 이게 바로 총 비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200개 생산할 때 평균 비용이 만약에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Q가 200개 생산할 때 200개를 한꺼번에 생산을 한다고 할게요. 한꺼번에 생산 시 여기 나와 있는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200 곱하기 AC 이렇게 되는 거야. AC가 1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0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쪼개서 둘로 100개로 2개씩 생산한다고 할게요. 100개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가 100개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뭐 20 이렇게 된다 할게요. 그러면 100개로 하나 생산할 때는 요만큼인데 이게 이제 2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적이 더 커지는 거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Q 200개를 100개씩 나누어서 생산 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산 시. 그럼 어떻게 돼요? 총 비용은? 그치, 총 비용은요. 100개 곱하기 자, 평균 비용이 어떻게 된다? 20 이렇게 됩니다. 20. 여기 이제 2개가 되는 거야. 요 100개 곱하기 20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0, 400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200개를 한 번에 생산하는 게 200개를 두 번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더 한 번에 생산하는 게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평균 비용은 만약에 따로따로 쪼개서 여러 기업이 생산하면 평균 비용은 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3번이 맞고요. 자,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건 난이도가 이제 그래프랑 지문이 길어가지고 난이도를 올려놓긴 했어요. 상으로 해놨는데 뭐 잘 보면 또 해볼만 해요. 아셨죠? 아래 그림은 독점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과 MR. 여기 보시면 그리고 MC와 AC인데 AC가 우하향하는 거 보이세요? 얘가 우하향해요. 우하향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맞아. 자연 독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우하향이므로 자연 독점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까요? 독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에서 만약에 독점 기업에다가 그냥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요.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MR 이꼴 MC니까 여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Q 모노폴리의 독점이라 할게요. 가격은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 수요 곡선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받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독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선 자중 손실이 발생한다. 오케이, 발생해요. 얼마만큼? 이만큼의 자중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중 손실의 크기예요. 독점에 맡기게 되면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 자, 2번. 독점 기업의 생산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이거요. 우하향하니까 자연 독점인데 왜 자연 독점이 생깁니까? 규모에 대한 경제 때문에 발생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요. 3번.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맞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자연 독점에서의 가격 규제죠.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면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A씨가 이거니까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해요. 빗금침만큼. 앞에서도 봤고 우리 많이 봤었습니다. 요게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에서는 Q 한이라고 다시 합니다. 자, 여기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에서는 한계 비용 맞춰서 가격을 책정해요. 가격 설정에서는 가격을 설정 시 네. 이때는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지만 효율적이나 로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4번. 이윤 극대화 가격을 책정하는 독점 기업은 기술 혁신으로 만약에 한계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여러분, 한계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이윤 극대화를 하는 독점 기업이잖아. MC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돼요? 독점 기업일 때 생산량이 여기가 됐다가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생산량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무난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량은 증가해요. 5번. 독점 기업을 하여금 평균 비용과 일치하는 가격을 책정하면 이게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에요. P가 AC와 일치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균형 생산량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 책정할 때보다 작게 된다. 여러분, 평균 비용과 일치하는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은 여기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평균 비용과 같아지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비용과 일치하는 여기가 되는 건 여기야 평이라고 쓸게요.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균형 생산량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을 책정할 때보다 이윤 극대화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야 여기. MR 이꼴 MC가 되는 여기잖아요. 여기. 그냥 독점이라 할게요. 그냥 독점 기업. 여기가 독점 기업인데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이거 평이라고 써야죠. 평이라고 쓸게요.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작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 좀 잘 체크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요. 이 앞에서 얘기한 독점 시장은 우선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근데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적이라는 특성도 있어.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독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에는 경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신규 기업이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엔트리와 엑시트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맞아요. 이윤이 장기적으로는 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야.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차별화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차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별화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점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성 가지고 우리가 많이 문제를 냅니다. 자, 302번은요. 이게 박스형 문제가 많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했는데 조금만 좀 정리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계산 문제를 힘들어할 수가 있는데 계산 문제를 조금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박스형이 좀 어렵기도 해요. 자, 다음에 세 가지 시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가번 많은 소설가들이 서로 다른 장르의 소설을 발표하며 사람들은 취향에 따라 그쵸. 차별화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설가, 음악가 마찬가지예요. 가수들 새 음반을 발표해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상업지역, 아파트, 대학가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뭐라고? 차별화가 공통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별화가 이제 공통점. 음식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 공급자들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을 우아형한다. 맞아요. 이 차별화라는 게 바로 약간 어떻게 돼?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가수의 그룹,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의 팬클럽이다. 그럼 그 음악만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점력을 포유.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포유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각 시장에서 공급자들은 차별화. 이게 맞는 얘기죠. 독점적 경쟁 시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시장들은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독점이라는 특성과 경쟁이라는 특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도 소설 써서 인터넷에 올리면 돼. 잘 안 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래 불러서 음반을 발표하면 돼. 안 들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은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상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름 차별화가 있고요. 균형에서는 유휴 생산 시설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 균형일 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에도 이렇게 됩니다. AC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A씨의 최소점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돼요. 시장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도요. 독점 시장처럼 얘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보다 생산량이 이렇게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초과 설비라는 유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맞아요. 4번 어느 정도 독점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공급자들은 장기의 최저의 평균 비용 아니요. 평균 비용의 최저가 아니라 평균 비용 최저의 약간 왼쪽에서 결정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아니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좀 잘 체크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에 304번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박스형이라서 난이도 한 중간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조금만 하면 좀 할만하실 거예요. 아셨죠?
자,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단기에는 독점과 관련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에는 경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단기에는 독점과 똑같기 때문에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다? 아니라니까요.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훨씬 더 높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단기에는 여기 수요 곡선이 있으면 여기가 MR 곡선이 이렇게 돼요. MC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결정돼요. 그래서 이게 총 수입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요. 여기 보시면 AC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 정신 없나요? 같은 색깔 다른 색깔로 할게요. 녹색깔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플러스 이윤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이만큼의 플러스 이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단기에 양의 이윤을 누리는 경우, 이거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이랬을 때는 플러스 이윤을 누리고 있으니까 경쟁자들이 막 진입해요. 그래서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합니다. 엔트리를 해요. 엔트리 하다가 그러면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해요. 좌측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요게 MR 곡선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M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R 이꼴 MC에서 이윤 극대가 되고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AC가 U자 형태 AC에 여기 딱 접하는 점에서 선택이 결정돼요. 여기 최저점이 여길 지나요. 최저점 왼쪽에서 이렇게 만나죠. 요게 AC야. 그래서 여기서 만납니다. 자, 그러니까 총수입과 총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총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게 총수입이 되고요. 총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게 총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죠? 그래서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AC인데 여기 P는 이거잖아. P는 여기 있으니까 MC보다는 P는 언제나 크긴 커요. 근데 이 경우는 장기죠, 장기. 장기에는 그래서 이윤이 빵이야. 장기에는 신규 기업이 들어와서 이윤이 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장기에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이거 틀려요. 그냥 암기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그냥 독점 기업의 특징, 단기에는 플러스 이윤을 누리고 장기에는 초과 이윤이 없어진다. 그 정도 레벨 갖고는 합격하기 힘들어요. 아셨죠?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도 좀 보셔야 됩니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장기에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이 빵이다라고 하면 이게 뭘 뜻합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장기에는 평균 비용과 동일하다. 이게 바로 나타나는 거야.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높다. 띵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나와 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적 경쟁과 관련해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답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장기에는요, 우리가 초과 이윤을 누리지 못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이윤이 빵이야. 초과 이윤이 빵이라고 해서 우리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정상 이윤은 누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도 뭐라 그럽니까? 맞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플러스 이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지 정상 이윤은 누리게 됩니다. 자,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경쟁에서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경쟁에서의 특징이 맞아.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여기 보시면 한계 비용에 접할 때 장기 균형점? 아니요. 여러분, 장기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으면 균형점에서가 장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기
AC의 최소점의 왼쪽에서 평균 비용과 이 수요 곡선이 접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장기에서 수요 곡선의 한계 비용이 접하는 게 아니라 평균 비용이 접한다 이래야 돼요. 띵 이렇게 옳은 것 할 때 우선 디귿은 날려야 돼요. 디귿, 디귿, 디귿. 어휴 많이 날라갔네. 기억은 맞네. 그럼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아닌가? 끝까지 한번 우선 답이나 찾아볼까요? 답 볼까요? 예, 맞네요. 그러니까 밑에 거 다 보는 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확실한 걸 찾았다. 그러면 먼저 속어법을 해서 진행해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이질성이 높을수록 여러분 이질성이 높다라고 하면요. 이게 뜻이 뭐야? 독점력이 시장 지배력이 클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독점력이 클수록 이 뜻이야. 이해 가십니까? 클수록. 아니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상품이 다 동질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체 가능성도 되게 많아서 가격 탄력성이 커요. 근데 이질성이 높을수록 이렇게 되면 독점력이 클수록 그럼 초과 설비 규모도 당연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음. 자, 상품에 대한 수요는 순수 독점일 때보다는 덜 탄력적이고 독점보다는 덜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좀 상대적으로 완만 이거야.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일 때보다도 탄력적이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순수 독점일 때보다는 덜 탄력적인 게 아니라 더 탄력적이고 그러니까 독점일 때가 가장 덜 탄력적이야. 이게 만약에 독점적 경쟁이면 독점일 때는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고요. 완전 경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이게 어떻게 돼? 수평이라니까요. 그리고 얘가 독점적 경쟁 시장이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우하향하는 가파른 수요 곡선이 되는 경우는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자, 독점적 경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는 서로 대체성이 높으므로 맞아요. 미용실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약간의 대체성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간의 교차 탄력성은 0보다는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그 특징을 중심으로 잘 보세요. 우리 현실에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것은 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점과 관련된 규제뿐만 아니라 독점과 관련한 자연 독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과점 시장 게임 이론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공유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